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소나타 센시어스 모델을 시승하고 있어요.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소나타에서 1.6L 터보 가솔린 엔진을 얹고 있는 가장 마지막에 출시된 소나타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후에도 소나타 N9이라고 하는 모델의 라인업 확장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용 데일리카로 노려볼 만한 소나타 중에는 이 녀석이 가장 고출력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좀 스펙을 살펴보면 1.6L 터보 엔진을 적용했다는 것과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약간의 디자인 변화가 있다는 점이 기존의 소나타와 확연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 소나타가 과연 얼마나 더 좋아지고 얼마나 더 만족스러운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은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소나타 센시어스만의 특별한 디자인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죠. 전면부 프론트 그릴부터 굉장히 좀 더 공격적으로 다듬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존의 소나타는 뭔가 가로 형태 패턴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번 소나타 센시어스는 유광 블랙 컬러로 마치 벌집 패턴으로 그릴을 디자인하면서 조금 더 고성능 자동차의 느낌을 살려주기 위한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좀 더 스포티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좀 전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은 아무래도 이 차의 타겟층인 조금 더 젊은 세대 20대 30대들을 겨냥한 그런 스타일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외에도 사실 측면뿐만 아니라 후면까지 소나타 센슈어스만의 디자인적인 약간의 변화들이 있어요. 하지만 크게 드러나진 않죠. 왜냐면 이 차의 성격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뭔가 스포티한 느낌은 전하지만 과하지 않도록 디자인한 것이 바로 이번 소나타 센슈어스의 디자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멋지다라는 인상을 전해주게 됩니다. 거기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플레임 레드 컬러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현대차의 페인트 중에서 사실 이 색깔이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정말 컬러를 잘 냈고요. 또 실제로 현대차 연구원에 의하면 이 컬러에 가장 많은 원가가 들어간다고 해요. 이 원가상으로 따져볼 때 소나타의 모든 컬러 중에서 이 레드 컬러가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말로는 우스갯소리이기도 했지만 소나타를 사실 거라면 이 레드 컬러를 꼭 선택하셔라 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좀 더 예쁜 색깔을 내기 위해서 비용도 아끼지 않으면서 노력해서 쓰고 연구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컬러 또한 굉장히 좀 많은 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되는 요소 중 하나거든요. 자동차를 만들 때 뭐 단순히 컬러는 그래 그냥 이거 넣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차에 어울리는 컬러는 어떤 형태로 어떤 밝기로 어떤 명암을 줘야 좋을까 라는 점들을 꼭 고려하고서 굉장히 고심 끝에 결정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컬러 또한 디자인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소나타의 레드 컬러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정말 갖고 싶은 그런 차를 만들게 하죠. 그리고 이번 소나타 센시어스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드디어 이 소나타 센시어스가 자기 외모에 걸맞는 파워트레인을 갖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소나타는 아반떼 그랜저와는 달리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을 풍기고 있죠.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디자인 컨셉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던 것이 바로 2리터 가솔린 엔진이었습니다. 자연흡기 2리터 가솔린 엔진의 부족한 출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했고 그런 점이 이 소나타의 단점으로 작용했었죠. 하지만 이번 센시어스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확실히 좀 달라졌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우선 인테리어는 기존의 소나타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사실상 뭐 동일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반 기본 모델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실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뭐 1.6 터보 엔진을 얹은 차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요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고 구성 또한 잘 갖춰졌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아쉬움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점은 전혀 없어요. 네, 굉장히 만족스럽고 지금 소나타 출시 이후 제가 세 번째 시승이죠. 기본형, 하이브리드, 센시어스 세 모델을 다 타보고 있지만 인테리어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멜란지니트로 마감한 헤드라이너 내장재부터 대시보드를 감싸고 있는 가죽 소재라던가 그 외에도 플라스틱을 쓰면서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표현했다는 점들이 이 차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역시 디자인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이 멀티펑션 레버만 봐도 기존의 현대차 디자인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플라스틱을 쓰면서도 패턴을 넣어서 상당히 예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해주고 있죠. 작지만 큰 변화들이 좀 더 예쁜 차, 좀 더 좋은 차를 만들게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차를 타면서 저는 뭐 실내에서는 굳이 단점을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딱히 없어요. 뭐 꼭 골라야 한다면 이 공조장치에서 뭔가 이 버튼들이나 레버들이 조금 더 직관적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 정도? 그러니까 조작하기에 약간은 좀 뭔가 큼지막한 버튼도 아니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딱 이거구나 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요. 사실 뭐 이건 지금 쥐어짜서 아쉬움을 찾는 정도라서 뭐 이 부분도 사실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와이드 스크린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이 계기판에도 지금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있죠. 이 부분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또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그래픽을 보여주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휠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겨울에는 이 부분이 크롬으로 돼 있어서 여기가 약간 차갑습니다. 열선을 켜도 이쪽은 조금 차가워서 그건 조금 그러네요.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사실 공간의 구성이나 배치 이런 점에서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잘 하고 있죠. 네, 딱히 흠잡을 곳이 없을 만큼 아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뒷좌석은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넓고 편합니다. 패밀리카로서 최고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굳이 언급한다고 하면 이 시트 디자인을 조금 더 스포티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래도 좀 더 강인한 디자인을 외관에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실내에서도 시트나 뭐 스티어링 휠 정도로 조금 더 그 강한 차, 스포티한 차의 느낌을 살렸으면 좋았겠지만, 현대자동차 내부 정책상 뭐 디커 스티어링 휠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차의 출력을 생각해보면 또 시트의 그런 디자인 변화도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의 결정이 뭔가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눈에 전해지는 외관과 실내 그리고 편의사양 등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흠잡을 곳이 없는 게 이 차의 장점 그리고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퍼포먼스 부분을 좀 더 따져볼까요? 소나타 센시어스의 한 가지 아쉬운 점 이제 생각났습니다. 너무 몸이 좀 적응해버려서 까먹고 있었는데 바로 시트에 있어요. 이 시트가 조금 더 편하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선은 시트 포지션이 좀 높은 편이에요. 제가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최대한 낮아진 시트 포지션이 지금의 상태인데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 차들은 이보다 더 낮은 시트 포지션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인데 차체 디자인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시트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앉은 키가 큰 분이라던가 또 항상 낮은 자세로
운전을 하시던 분들께는 이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더 편안한 나만의 자세를 찾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시승하는 날은 시트를 하루 종일 이리저리 계속 움직였거든요. 뭔가 좀 나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시트를 조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나마 가장 나은 정도를 좀 찾긴 했지만 딱 탈 때부터 내 몸을 잘 감싸주고 지탱해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시트 조절을 많이 하지도 않았겠죠. 이런 이야기들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제 이 차의 퍼포먼스를 좀 알아볼게요. 우선 소나타 센슈어스는 1.6L 가솔린 터보 직분사 엔진을 얹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80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27kgm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반떼 스포츠의 엔진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출력을 소폭 낮추긴 했지만 토크라던가 그리고 엔진 스펙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죠. 차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팅을 약간 다르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출력을 조금 낮추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경쾌하게 높은 출력을 끌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엔진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의 이 엔진은 무조건 7단 DCT가 거의 세트처럼 붙어 다녔어요. 항상 7단 건식 듀얼 클러치 미션을 사용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이런 중형 세단에 적용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남죠. 아무래도 동력 직결감은 살아나고 연비도 좋아지겠지만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여러모로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변속기의 적용은 좀 아쉬움이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현대차가 이번에는 이 엔진에 8단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를 적용했어요. 이런 차이가 뭐 단순히 7단에서 8단이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변속기의 타입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기 때문에 주행 편의성에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DCT는 사실 수동 변속기 기반의 클러치를 사용하고 있는 미션이라서 자동 변속기에 익숙한 분들께는 어색한 점들이 있었어요. 가령 뭐 언덕에서 밀린다던가 또는 높은 출력을 감당하기 힘든 건식 클러치의 단점도 있었고 또 변속 충격이 클 때도 있었고요. 여러모로 이런 다양한 점들이 낯선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를 불편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8단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죠. 우리가 원래 쓰던 그 자동 변속기랑 똑같은데 단수가 8단으로 늘어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배기량은 줄었지만 출력은 늘었고 연비도 더 좋아지고요. 차량의 정숙성도 더 좋아졌고 여러모로 장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소나타 2.0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사실 스펙상으로는 더욱 큰 차이를 보여주죠. 소나타 2.0은 출력도 더 낮고요. 변속기도 6단 자동 변속기인데 이 차는 8단 자동 변속기에 더 높은 출력과 더 높은 토크를 가졌으니까요. 이런 점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차를 몰다 보면 뭔가 좀 더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차이가 아주 크진 않지만 뭔가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실용 영역에서 만족스러운 출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소나타 타는데 이 정도 출력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2.0 엔진 모델의 가속감에 좀 갈증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 센슈어스가 분명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예 마음을 놓고 탔기 때문에 사실 2.0도 그렇게 출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뭔가 좀 더 좋은 가속력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 차를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주 뭔가 다이나믹하게 잘 나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시원시원하네, 잘 밀어붙여주네, 이런 느낌을 전해주긴 하지만 뭔가 와 진짜 잘 나간다, 이거
뭐 무슨 차 이기겠는데 뭐 이런 용도로 쓰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뭔가 아주 큰 기대를 거셨던 분들이라면 잠시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강력한 출력보다는 좀 더 여유롭게 차를 몰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두시고 운전을 해보시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을 찾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제가 살살 몰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평균 연비가 13.7km가 나오고 있어요. 리터당 13.7km를 기록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시내에 들어간다고 해도 한 10km 이상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배기량 다운사이징 엔진에 다단화 변속기, 이런 조합이 이루어져서 연비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차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과 미션 그리고 연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소나타 살 때는 무조건 이걸 사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기엔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좀 있습니다. 바로 서스펜션이에요. 서스펜션 세팅이 조금 단단하게 느껴져요.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난번 하이브리드 시승 때도 뭔가 좀 통통 튄다라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센시어스는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납니다. 이런 요철을 지날 때나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에도 뭔가 차체로 올라오는 진동이 조금 더 큰 편이고요. 이게 당연히 차가 그만큼 좀 더 단단한 서스펜션 세팅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때문에 스포티한 주행 또는 고속 주행 시에는 상당히 안정감을 전해주는 좋은 요소가 되지만 시내 주행 또는 뭐 노면이 불규칙한 곳에서 차를 몰고 다닐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승차감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뭔가 계속 통통통통 튀는 느낌들이 좀 운전자 또는 탑승자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시기 전에 꼭 시승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꼭 시승해보고 이 차의 서스펜션 세팅이 어떻구나, 출력은 어느 정도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럼 출력을 선택해야 될까? 혹은 뭐 부드러운 승차감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모로 비교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차를 찾아가셔야 좋은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차는 사실 나한테 맞는 차죠. 네, 나에게 맞지 않으면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도 사실 좋은 차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서스펜션 세팅 또한 기존에 단단한 세팅의 차를 타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외에는 뭐 사실 핸들링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요. 핸들링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안정감도 좋아요. 고속주행 시 뭔가 밸런스가 흐트러지는 일이 잘 없더라고요. 와인딩 로드에서 주행을 할 때에도 차가 아주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아나가고 가속을 붙이고 감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와 소나타 많이 발전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뭐 무난한 수준이라고 느낌이 들어요. 이게 사실 초반 담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초반 담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와 현대차 이렇게 브레이크 좋아졌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지속성이 이제 오래가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별 5개 만점에 4개 정도는 줄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칭찬만 하고 있죠. 사실 뭐 지금까지 흠잡은 게 별로 없는데 그만큼 괜찮은 차입니다. 제 기준에서 느꼈던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 본다면 우선 첫 번째는 시트였고요. 두 번째는 이 차에 맞나 싶은 조금 단단한 스포츠성을 띠는 서스펜션 세팅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외관을 봤을 때는 사실 출력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한 240마력 정도의 출력을 내준다면 정말 뭔가 스포티하게 스포츠 세단을 타는 느낌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움은 아마 소나타 N9으로 대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나타 N9은 2.5L 터보 엔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이 차와는 또 완전히 다른 세팅을 보여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단순히 출력만 보고 와 저거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나한테 맞는 차가 뭘까, 나한테 맞는 출력이 뭘까를
적절히 잘 고민하신 다음에 나한테 딱 맞는 걸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사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나타 2.0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에요. 물론 뛰어난 가속감을 원하는 분들께는 아주 답답한 차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오너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차가 2리터 엔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예쁜 화제의 차 소나타 센슈어스를 만나봤고요. 저는 오토플레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